서울경영대학교 산업창업경영대학원 5주차 서비스 창업론, 그 중에서도 이제 고객 경영 관리를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가 오늘 줌을 통해서 우리 이번 학기에 제 과목을 들으시는 분들을 이제 면면히 제가 확인을 할 수가 있었고, 오늘 이제 참석하신 분들 한번 이름을 제가 한번 불러드리겠습니다. 우리 고영우 원우님, 김병현 원우님, 민영기 원우님, 그다음에 박철 원우님, 신경석 원우님, 그다음에 이종승 원우님, 또 이현선 우리 1학차 원우님, 이종승 원우님, 그다음에 이홍상 원우님, 그다음에 조주형 우리 1학차 원우님, 채나키 원우님, 그다음에 원세미 원우님 1학차인데 이제 그 줌에 이름은 나왔는데 아마 이제 잘 접속이 안 된 것 같고요. 부득이 이제 오늘 참석하지 못하셨던 원우님도 계신 것 같고, 유효현 원우님 참석하셨고요. 정기롱 원우님, 그리고 우리 또 다른 분들 중에 네, 그러네요. 네, 이제 나머지 분들 대부분 이제 참석을 하신 것 같아요. 일단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가웠고, 자,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 수업은 이런 식으로 원격 영상 강의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말씀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자, 고객 경험 관리를 측정하는 방법들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고객들을 모아서 포커스 그룹 형태로 해서 파악하는 방법도 있고, 또 고객이 매장을 나와서 바로 최근에 이제 우리가 투표 이후에 출구자 조사하는 것처럼 또 이렇게 조사하는 CSI 방법도 있죠. 근데 대부분 이제 많이 쓰고 있는 글로벌 기업들이나 국내 기업들이 많이 쓰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미스터리 쇼핑 조사입니다. 미스터리 쇼핑 조사는 말 그대로 미스터리, 익명의 신비한, 노출되지 않은 커스터머, 고객이 매장을 고객인 것처럼 방문해서 고객 접점에 이루어지는 서비스, 그다음에 직원들의 태도, 그다음에 환경적인 것들을 종합적으로 관찰하고 측정하는 일종의 전문 직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자, 이 미스터리 쇼핑도 이제 국내에서도 많이 도입이 돼서 활용을 하고 있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금융기관을 관리 감독하는 금융감독원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냐면 이제 금융 상품을 판매하는 접점에서 상품에 대한 그 불완전 판매를 하게 되면 많은 피해가 생기는 경우를 우리가 그동안 많이 경험했기 때문에 금감원에서는 이제 그 미스터리 쇼퍼라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그런 방법을 고객들에게 상품을 판매하는 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미스터리 쇼핑을 도입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가지고 이제 그 금융기관에 대한 경고를 보내기도 하고, 또 임직원에 대한 또 문책도 하기도 하고, 굉장히 무섭습니다, 미스터리 쇼핑이. 자, 금융기관에서 하는 거를 이제 엄밀히 말하면 미스터리 쇼핑이라기보다는 관리 감독을 하는 인터그레이티 쇼핑이라고 합니다. 이제 미스터리 쇼핑은 원래는 이제 고객 경험을 측정하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판매 접점에서의 금융기관에서 상품을 올바르게 설명하고 판매를 했는지를 측정하는 형태죠. 그 형태는 미스터리 쇼핑을 떴지만 엄밀히 말하면 인터그레이티 쇼핑이라는 용어로 분리돼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글로벌에서는. 자, 어쨌든 국내에서 미스터리 쇼핑은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걸 활용하고 있어요. 최근에 이제 작년서부터 저희가 관여했던 프로젝트 중에는 여러분 전라남도 신안군이 있어요. 신안군. 저 굉장히 멉니다. 목포에서 KTX 타고 가고, 거기서 또 뭐 차를 가지고 이동해서 갔죠. 과거에는 배를 타고 들어갔는데 요즘은 이제 천사대교라는 다리가 개통이 돼서 육지와 마찬가지예요. 천사대교가 개통된 이제 신안군에서 저희는 이제 어떤 걸 하고 있냐면, 음식점에 대한 대고객 서비스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그 신안군에서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신안군의 우수 음식점들을 우선적으로 해서 미스터리 쇼핑으로 점검을 했어요. 점검을 하고 나니까 뭐 잘하는 것도 나오죠. 그렇죠? 진짜 식자재와 관련된 거는 굉장히 자부심을 갖고 잘하고 있더라. 근데 이제 복장이나 어떤 환경이나 혹은 그 서비스 이런 부분들은 좀 개선점이 많이 노출이 됐다.
그래서 이제 그 결과를 가지고 저희가 신한군에 보고서로 제출을 했고, 2차 이제 프로젝트로 또 이제 전문 컨설턴트들이 내려가서 서비스, 마케팅, 운영 관리에 대한 개인 컨설팅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추후에는 미스터 쇼핑까지도 진행이 돼요. 자, 이런 식으로 뭐냐면 자치단체에서 미스터 쇼핑을 통해서 그 환경뿐만 아니라 그 관광 서비스를 개선시키는 프로그램으로도 활용이 됐습니다. 또 제가 이제 경험했던 것 중에는 작년에 저희가 이제 포항시에 그 숙박업소를 대상으로 한 미스터 쇼핑을 해본 적도 있어요. 그건 뭐냐면 그 수년 전에 아마 그 포항시의 한 숙박업소에서 화재 사고가 나서 인명사고가 났더라고요. 그 사고로 인해서 전체 숙박업소가 아주 큰 타격을 받다는 그런 경험이 있더라고요. 뭐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자치단체에서 특이하게 숙박업소에 대한 진단을 의뢰한 거는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지정된 한 11개 정도의 숙박업소를 저희 미스터 셔파들이 고객인 척 가장을 해서 매장에 투숙을 하고, 물론 이제 예약을 하고 투숙을 하고 1박을 합니다. 1박 2일 동안 머물면서 그 매장에 대한 것들을 체크리스트에 따라서 평가하고 진단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내용을 갖고 보고서를 만들고, 그 보고서를 가지고 해당 숙박업소 사장님들을 모아요. 그리고 이제 교육을 시켜줘요. 그러면 이제 굉장히 반응들이 뜨겁습니다. 왜냐면 우리의 얘기예요. 우리의 얘기. 어떤 매장에, 물론 이제 매장명을 거론하지는 않지만 어떤 매장의 얘기를 설명을 해요. 이게 굉장히 수준차가 굉장히 크다는 게 이제 큰 문제점으로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A라는 모텔을 가면 고객들은 만족해서 나오는데 C, D의 모텔을 가면 굉장히 클레임을 걸 정도로 불만, 위생 상태, 그죠? 청소 상태, 이런 것들이 또 서비스에 대한 문제점이 막 노출이 되면서 전체 그 자치단체에 대한 이미지까지도 안 좋은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에서는 미스터 쇼핑을 위험을 차단시키는 솔루션으로도 활용하고, 또 우리가 개선점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자치단체에서는 이제 대국민 관광객들을 수용하기 위해서 수용태세 점검 프로그램으로도 활용을 해보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런 그 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이제 공공기관 또 정부에서도 미스터 쇼핑을 도입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이제 경기도 이재명 도지사가 아주 본격적으로 미스터 쇼핑을 도입해서 경기도 관내의 모든 산하 단체까지 서비스 점검을 하겠다. 하나도 예외 없이. 그리고 나서 점수가 안 좋은 매장 같은 경우는 이제 교육도 강화를 하고, 그 대신 이제 점수가 좋은 그런 부서에게는 아주 파격적인 혜택을 줍니다. 여행을 보내주는 여행 인센티브를 주고 칭찬을 하고 이런 식으로 상과 벌을 주겠다 하고 이제 발표를 한 적도 있어요. 바람직한 현상이죠. 이제 대고객인 국민들에 대해서 서비스를 개선시키는 프로그램으로 미스터 쇼핑이 활용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런 정부, 지자체 이런 데서는 이제 미스터 쇼핑에 대한 인식을 하고 있고, 또 이미 이제 관광공사 같은 데서는 이미 오랫동안 그 호텔 혹은 이제 구스테이란 베네키아 이런 식으로 관광공사에서 지정해주는 숙박업소에 대한, 또 한국관광공사의 관광의 별 이런 거 선정할 때 미스터 쇼핑 기법을 도입해서 이미 하고 있습니다. 저도 참여를 했었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이제는 관공서뿐만 아니라 이제 기업들까지도 이제 확산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활용하고 있는 과연 미스터 쇼핑이 무엇인지, 또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누구를 참여시켜야 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특히 이제 글로벌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번 시간에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쇼핑은 훈련을 받은 익명의 고객, 그러니까 노출되지 않은, 자, 여기서 훈련을 받는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미스터 쇼핑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제 반드시 이 일을 하는 사람을 이제 우리가 미스터리 셔퍼라고 부르는데, 일반적으로 그 미스터리 셔퍼로 활동을 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이제 훈련을 받아야 돼요. 이제 어떤 훈련을 받냐? 바로 고객 접점에 대한 이제 체크리스트. 우리가 고객 경험 관리를 통해서 배우신 이제 커스터머 저니,
터치 포인트 이런 거를 이제 고객 관점에서 체크리스트로 만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충분히 익히고 심지어는 이제 역할 연기도 해야 될 상황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시나리오상에 사진이 필요한 경우도 있어요. 사진. 뭐 이런 것들을 관련된 내용들을 이제 충분히 익히고 나서 방문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 미스터 쇼핑을 이제 하는 주된 이유는 바로 일단은 그 상품에 대한 퀄리티를 측정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화장품 같은 경우는 이 화장품에 대한 그 기능, 그 다음에 이 품질에 대해서 직원들이 설명을 하는지를 또 측정하기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서비스에 대한 평가, 그죠? 서비스. 전화로 방문한다든가, 매장을 방문한다든가, 그래서 매장에 들어가서 고객들을 어떻게 직원들이 응대를 하는지를 평가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인 운영에 관한 것도 평가를 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상품의 어떤 배치, 구성, 뭐 또 제대로 된 상품이 배치가 되어 있는지, 또 매뉴얼을 준수하는지, 뭐 다양한 그 목적을 가지고 미스터 쇼핑을 도입합니다. 그래서 기업들 입장에서는, 특히 경영층 입장에서는 굳이 현장을 가지 않더라도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러분들 뭐 많은 어떤 브랜드는 뭐 수천 개의 매장이 있고 수백 개 매장이 있는데 이 경영자들이 다 갈 수는 없거든요. 또 직원들이 다 그 매장들을 수시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웃소싱 형태로 이제 미스터 쇼핑을 의뢰를 하는데, 그들의 주된 이유는 이제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상품의 퀄리티, 직원의 서비스 퀄리티, 또 그 다음에 그 상품의 구성, 또 환경, 청소 상태, 뭐 이런 전반적인 운영에 관한 것들을 측정하기 위해서 미스터 쇼핑을 도입합니다. 그래서 이제 미스터 샤파라는 용어를 다른 이름으로도 또 이제 쓰여지는데 제가 한번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시크릿 쇼핑, mystery customers, spotters, anonymous audit, virtual customers, employee evaluation, performance audit, 텔레폰 checks. 자, 이렇게 다양한 형태로도 미스터 샤파가 이름이 불려진다는 것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좀 장표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미스터 샤파를 활용을 할까요? 제가 고객 경험 관리와 관련돼서 말씀을 드릴 때, 포르쉐라든가 까르띠에라든지 세계적인 기업들에 대한 사례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혹시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한번 그 영상에 가셔서 다시 한번 보시기 바라고요. 자, 이 현장 접점의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겁니다. 뭐 위치나, 그죠? 위치는 좋은데 손님이 없는 경우가 많이 있죠. 또 제품이나 이런 것들은 쉽게 말해서 굉장히 대중적이고 인기가 있는 제품인데 또 장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보면 이제 바로 이제 매장에서 어떤 서비스 퀄리티, 직원의 어떤 태도, 또 화법 이런 것들이 고객들을 응대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직원 교육을 위해서 또는 지속적으로 직원들의 서비스 품질을 유지하기 위해서 미스터 쇼핑을 도입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저희가 이 코로나19 직전까지 도입을 진행했던 게, 여러분 케라스타즈라는 화장품 브랜드가 있어요. 또 로레알이라는 그 뷰티와 관련된 브랜드들이 있습니다. 거기서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건 뭐냐면, 그들의 그 제품들을 고객들에게 직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잘 설명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그래서 미스터 샤파들이 측정하는 거는 그 매장에 가서 실제로 이렇게 많은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제품에 대한 설명을 하는지, 그 기능에 대한 설명을 하는지, 또 제시된 상품 외에 다른 제품에 대한 교체 판매와 추가 판매를 시도하는지, 이런 것들을 측정을 해요. 또 물론 이제 그 직원이 말하는 태도나 미소나 이런 것들도 관찰을 하는 겁니다. 자, 암만 좋은 물건이 있어도 그 제품을 효과적으로 설명하지 못하고 또 친절하고 고객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화법과 태도를 보여주지 못한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그들은 미스터 쇼핑을 도입하기도 하고요. 두 번째는 신규 고객을 창출하는 비용이 기존 고객을 유지하는 비용보다 약
10배 가까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무슨 말씀이냐면 기존의 단골을 유지하는 게 훨씬 비용이 덜 든다는 거죠. 그래서 기존 고객의 어떤 불만을 야기시키지 않으려면 바로 현장에서의 어떤 적점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이제 미스터 쇼핑을 도입한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도 혹시 이제 그런 경험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불만을 갖고 있는 고객들이 그죠? 불만을 갖고 있는 고객들이 더 많은 사람에게 빠르게 전파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행복한 경험을 경험한 고객보다 불만을 경험한 고객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를 하기 때문에 이 불만 고객을 만들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기 위해서 바로 미스터리 쇼핑을 도입합니다. 조사를 해봤더니 그죠? 왜 고객이 떠났습니까? 라는 걸 조사를 해봤대요. 그랬더니 가장 많은 69%가 Poor Customer Service다. 그죠? 그러니까 이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머지는 이제 13%는 Poor Product Quality. 그 다음에 이제 경쟁자가 이제 9%, 이사 갔다가 3%, 1%가 돌아가셨다. 자, 그래서 가장 많은 고객들이 떠나는 이유는 바로 Poor Customer Service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경영학자의 구루인 톰 피터슨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측정되지 않고서는 개선될 수 없다. 굉장히 의미 있는 얘기죠. 그동안에 우리는 매장을 운영하거나 기업에 대한 어떤 고객 접점에 대한 그 서비스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점수화된 평가로 측정받은 적이 별로 없으실 겁니다. 근데 이 미스터 쇼핑은 아주 기가 막힌 게 이 매장에 대한 부분들이 점수로 측정이 되고 또 카테고리별로 구분이 돼서 또 점수로 측정이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학교 다닐 때 우리가 여러분 성적이 안 나온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글쎄요, 뭐 공부 안 하는 학생들은 말하겠지만 그래도 공부 어느 정도 하는 학생들은 아마 점수를 만점을 받기 위해서 진짜 열심히 할 거예요. 그죠? 자, 이래서 수치화된 평가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매장을 매출액과 손익으로만 평가하는 게 아니라 바로 고객 서비스를 갖고 평가하게 만드는 이 미스터리 쇼핑이야말로 이런 고객 접점 서비스를 개선시킬 수 있는 아주 훌륭한 솔루션인. 그래서 많은 글로벌 기업들은 미스터리 쇼핑을 많은 비용이 들지만 하고 있다. 그 대신 그들이 얻는 효과는 기대 이상이다. 지금 이제 코로나19 상황이지만 이제 우리 글로벌 파트너들한테 이제 연락이 와요. 이제 어느 정도 그 코로나19가 좀 잠잠해지면 다시 자동차 미스터 쇼핑을 도입해야 될 테니 니네 준비하고 있어라.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이번에 이제 체크리스트가 좀 바뀌었으니 또 새로운 체크리스트로 한번 해보자. 뭐 이런 제안들이 옵니다. 자, 어쨌든 이 세계적인 기업들, 다점포를 운영하고 있는 기업들은 이 고객 경험 관리를 측정하는 데 있어서 미스터 쇼핑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기업들은 이제 미스터 쇼핑을 도입하는 게 이익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까요? 그 이익은 어떤 걸까요? 저희가 실제로 이제 많은 기업들을 미스터 쇼핑을 하다 보면 특히 이제 대표들이 좋아요. 대표님들이 그죠? 우리 고객사 이제 대표님들이 미스터 쇼핑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를 합니다. 매장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가맹점까지 한 700개, 800개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별의별 일이 다 생깁니다. 실제로 이제 저희가 실제 현장에서 일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영업시간 같은 게 막 제각각인 경우도 있어요. 근데 본사에서 그걸 모릅니다. 그래서 영업시간이 9시까지인데 일찍 7시에 문 닫고 가는 데도 있고 매일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어떤 영업시간 준수는 고객과의 약속인데 그런 것들을 이제 다 파악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어떤 새로운 상품이나 혹은 뭐 이벤트 같은 게 진행이 됐을 때 사람이 하는 일인지라 다 제각각이에요. 뭐 전혀 그 프로모션과 관련된 것들 포스트 같은 게 부착이 안 돼 있는 데도 있고 한마디도 안 하는 데도 있고 또 어떤 데는 열심히 하는 데도 있고 있어요. 그래서 이 미스터 쇼핑을 도입하게 되면 서비스에 대한 성과를 측정할 수 있다. 그런 거를 이제 모니터링 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업 입장에서는 그들이 추구하는 서비스 전략을 구성원들에게 효과적으로 공유할 수 있다. 그리고 그거를 또 측정을 해서 개선 사항들을 다시 보완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바로 미스터 쇼핑을 도입하는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고객들을 좀 더 충성스러운 고객으로 만들 수 있고요. 또 이 만족도 고객을 통해서 고객 재창출이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자, 이런 것들이 바로 입소문, 그죠? 고객을 감동시킴으로써 추가적인 고객이 발생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가능성을 또 기회를 포착할 수가 있고요. 또 중요한 거는 직원들로 하여금 고객 서비스의 중요성, 고객 경험 관리의 중요성을 인식을 하게 됩니다. 특히 이제 글로벌 기업들, 특히 이제 고가의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 브랜드들은 그거를 굉장히 중점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들이 추구하는 어떤 서비스 멘트, 서비스 정신, 그죠? 뭐 이런 매뉴얼적인 측면들이 실제로 고객들에게 제대로 설명이 되어지고 있는지, 그 설명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고객들에게 불편함을 주고 있지는 않는지들을 아주 엄격하게 적용을 하고 있어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이제 어떤 신발 가게를 갔다 생각을 해보세요. 아마 그 직원에 따라서 제각각일 텐데 이 세계적인 명품 그 슈즈죠, 그죠? 그런 브랜드들은 그 원칙이 있습니다. 그 제품이 예를 들어서 고객이 원하는 제품을 하나만 제시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2개 이상을 제품을 제시를 해요. 그리고 또 고객들이 판매를, 그러니까 그 선택을 좀 용이하게 할 수 있게끔 다른 제품까지 비교를 할 수 있는 이런 것까지도 접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고객의 시선을 중요시 여기고 고객의 생각을 중요시 여기고 뭐 이런 것들을 이 미스터 쇼핑을 통해서 파악이 가능하고 또 교육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보상 시스템도 만들 수가 있고 또 이제 재교육, 이제 점수가 안 좋은 경우는 재교육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고객 그 경험 관리에 있어서 모든 직원들이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도록 이런 것들을 활용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어떤 기업들은 그 미스터 샤파들 보고 그 우수 직원을 추천을 하게 합니다. 우수 직원 추천. 그래서 이 우수 직원으로 추천받은 외식업 사례거든요. 우수 직원으로 추천을 받은 직원은 나중에 이제 시상을 해요. 그래서 학생들 같은 경우는 이제 장학금 형태로 시상을 합니다. 그러면 어떨까요, 여러분들? 그 학생들이, 아르바이트 학생들이 다른 아르바이트 학생들을 틀리죠. 이렇게 잘하고 있는 친구들이 내가 인정을 받고 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더 열심히 하게 되고 또 다른 직원들은 저렇게 막 그 매월 시상을 하는데 뭐 봉투도 받고 그러는데 나는 뭐야? 그 친구도 열심히 하게 돼요. 이런 식으로 뭔가 긍정적인 기업 문화가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스터 쇼핑을 통해서 직원들에게 스트레스를 주자는 게 아닙니다. 잘하는 직원을 발굴해서 그 직원들에게 보상을 해주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굉장히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뭐 연관으로 했을 때는 나중에는 연봉이랑도 연계가 되기도 해요. 어떤 기업들은 연봉. 그래서 미스터 쇼핑 점수가 하이 레벨인 직원들은 승진도 잘 되고요. 또 부서장들은 승진도 잘 되고 또 직원들한테는 어떤 뭐 여행이라든가 어떤 기타의 특별한 보상이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정착이 될 수 있게끔 지원해 줍니다. 그다음 현장 접점에 직원들에게 그 고객들의 소리를 피드백함으로써 바로바로 개선이 될 수 있는 그런 효과도 있고요. 궁극적으로 거는 이제 바로 서비스 품질, 그죠? 서비스 퀄리티, 제품의 품질들이 고객들에게 아주 신뢰감이 있을 수 있게끔 전달이 되는 시스템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들은 이제 막 그거를 이제 공표를 해놓기도 해요. 지난번에 미스터 샤파가 방문해서 이런 것들에 대한 좀 개선에 대한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런 걸 아예 고객들이 다 볼 수 있는 데다 붙여놓고 다른 고객들이 볼 수 있게끔 함으로써 직원들은 스스로의 경각심을 갖게 되고 그 다음에 고객들은 우리의 의견을 이 기업은 반영을 하고 있는 기업이구나, 이런 이제 긍정적인 효과들이 있기 때문에 기업들은 미스터 쇼핑을 도입하는 게 이익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번 알아볼까요, 여러분? 미스터 쇼핑은 언제 생겼을까요? 그리고 어디서 생겼을까요? 혹시 여러분들 아십니까? 미스터 쇼핑이 생긴 지는 좀 오래됐어요, 여러분. 1940년에 생겼어요. 1940년대. 그러니까 벌써 한 70년이 된
그런 나름대로의 전통과 역사가 있는 그런 프로그램입니다. 이 미스터 쇼핑이 처음 생긴 거는 이제 미국입니다. 미국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그 사리 탐정 아시죠? 사리 탐정. 그렇죠? 사리 탐정. 자꾸 그 유통 매장, 그 뭐 매장에서 자꾸만 이제 큰 매장이겠죠? 그때는 이제 CCTV 같은 게 없었기 때문에 자꾸 도난 사고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뭐 은행에서도 일어날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 사리 탐정이 미스터 샤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장에서 고객 인척으로 가서 누가 도둑놈인가 이런 거를 이제 파악하기 위해서 이게 처음 생긴 거라고 그럽니다. 그죠? 그러다가 1940년대 윌 마크라는 사람이 고객의 서비스 품질을 개선하기 위해서 처음 이제 활용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이제 기업 경영에 하나의 프로그램으로 도입을 한 게 이제 바로 미국의 윌 마크라는 사람입니다. 윌 마크. 그래서 미스터 쇼핑이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하고 그때서부터 이제 그 커스터머 서비스, 고객 서비스를 평가하는 프로그램으로 이제 미국에서 도입이 돼서 활용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게 이제 1970년대, 80년대 샤빈체크라는 회사가 생겨요. 샤빈체크. 이 회사는 이제 그 대학원, 우리 창업대학원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경영대학원에 마케팅을 전공하는 한 대학원생이 미스터 쇼핑을 딱 보고 착안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전역에 있는 경영 마케팅을 전공하는 대학원생을 묶어요. 네트워크를 해. 그리고 이제 창업을 해요. 그게 바로 샤빈체크라는 회사예요. 이 회사가 바로 미스터 쇼핑 회사를 굉장히 빠르게 확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는 이제 인터넷이 없었기 때문에 이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미국 전역에 있는 마케팅 전공하는 학생들끼리 이런 우리가 기업에 그 어떤 외주를 받아서 조사를 한번 해보자 해서 이제 이게 하나 이제 회사가 되고 지금 이제 완전히 글로벌 기업으로 성장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980년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인터넷이 생기기 시작하면서 인터넷을 통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성장을 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미국뿐만 아니라 세계 전역으로 퍼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90년대에는 유럽, 그죠? 그다음에 이제 아시아, 일본, 지금 이제 한국까지 미스터 쇼핑이 확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90년대 후반으로 보고 일본은 이제 90년대 한 중반에 이제 미스터 쇼핑이 들어오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세계적인 명품 브랜드가 많은 대륙이 어디죠, 여러분? 유럽입니다. 유럽의 이 글로벌 럭셔리 브랜드, 그 브랜드 기업들은 거의 미스터 쇼핑을 도입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펜디, 그죠? 펜디. 여러분 펜디라고 아시죠? 펜디 어디 있는지 아세요 혹시? 제가 이번에 펜디 프로젝트를 하다 보니까 어떤 프로젝트였냐면 펜디 명품 가방을 한 3개를 받아요. 근데 이제 그 가방은 약간 흠집이 있는 고장이 있는 미세한 고장이 있는 그런 이제 가방이에요. 그거를 펜디 코리아의 이제 AS 센터에 갖고 가서 수리를 맡기고 그 다음에 다시 찾아와서 마무리하는 프로젝트입니다. 그러니까 AS 그러니까 서비스 판매 접촉뿐만 아니라 AS에 대한 그 미스터 쇼핑을 평가하는 프로젝트였는데 그걸 이제 보내보다 보니까 이제 이탈리아 베니치아더군요. 베니치아. 그때 이제 바로 코로나19가 터진 거예요. 이탈리아에서 뭐 엄청나죠, 뭐 그죠? 어쨌든 유럽 같은 데는 명품 브랜드들을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영국, 독일, 그죠? 이제 전 세계적으로 이게 기업들의 고객 경험 관리를 측정하는 솔루션이다 해서 하고 있고 특히 이제 경쟁 브랜드 비교 미스터 쇼핑도 많이 합니다. 여러분 알게 모르게 경쟁 브랜드 미스터 쇼핑 어느 산업에서 제일 많이 할까요? 바로 자동차입니다. 자동차 치열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자동차 미스터 쇼핑. 예를 들자면 포르쉐, BMW, 벤츠, 아우디, 럭셔리 브랜드들 있죠. 이런 데들 다 비교 미스터 쇼핑을 해요. 그래서 AS와 관련된 비교, 판매 세일즈에 관한 비교.
이런 식으로 미스터 쇼핑이 확대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관련된 IT 회사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 사시라는 프로베트 뭐 이런 식으로 IT 기업, 샵 매트릭스 뭐 이런 이 IT 기업이 이제 생기면서 프로그램들이 굉장히 이제 다양해지고 GPS 개념도 도입이 되고 최근에 보니까 이제 뭐 인공지능 기능 뭐 이런 것까지도 좀 뭐 개발이 되는 것 같고 스마트폰으로 이제 다 미스터 쇼핑을 측정할 수 있게끔 프로그램들이 디지털화되고 첨단화됩니다. 어쨌든 미스터 쇼핑 산업이 이제 코로나19 이후에 어떻게 변화할지 저도 궁금하지만 어쨌든 최근까지만 해도 뭐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이제 호텔 특히 이제 글로벌 기업들이 운영하는 호텔들은 미스터 쇼핑을 도입해서 같이 하자는 뭐 제안까지 받기도 했어요. 어쨌든 이런 미스터 쇼핑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된 그런 프로젝트였고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오늘은 미스터 쇼핑 시장은 어떤지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미스터 쇼핑은 이제 전형적인 글로벌 비즈니스입니다. 글로벌. 그래서 뭐 삼성도 마찬가지고 현대자동차도 마찬가지고 그 지역의 고객 경험 관리를 측정하기 위해서 미스터 쇼핑은 현지의 로컬에서 하고 있어요. 뭐 호주 현대자동차다. 그러면 이제 호주에 있는 그런 그 미스터 쇼핑 전문 회사들에게 아웃소싱을 주며 또 그걸 통해서 하고 있고 뭐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인도 삼성전자다 합니다. LG전자 합니다. 인도 LG전자 다 현지 고객들의 어떤 고객 경험 관리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어요. 전형적인 글로벌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이 미스터 쇼핑을 그 어떤 투잡으로 부업으로 하고 계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뭐 우리나라는 아직은 이제 알바 수준이지만 해외 미국 같은 데는 뭐 전문 미스터 쇼퍼 평균 연봉이 한 5천만 원이다 할 정도로 그만큼 공급이 많은 거예요. 공급.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스터 쇼퍼도 우수한 미스터 쇼퍼 분들은 스카웃의 대상이 되기도 하긴 해요. 근데 아직은 우리나라는 이제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제 서비스 산업이 발전하고 뭐 확 발전한 수준이 아니죠. 그죠? 이제 어쨌든 이런 서비스 산업이 좀 발전이 되면 미스터 쇼핑에 대한 수요는 점점 더 늘어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미스터 쇼핑은 이제 과거에는 이제 어떤 직원들의 어떤 그 관리 감독, 그죠? 이런 쪽에 초점이 맞춰졌지만 최근에는 그 고객 경험 관리를 측정하는 솔루션으로 미스터 쇼핑이 더 많이 소개가 되고 있고 또 미스터 쇼핑에 대한 어떤 그 프로그램들이 첨단화돼서 굉장히 특히 스마트폰으로 다 됩니다. 여러분. 스마트폰 그 어플 받아서 입력하고 사진 찍고 입력하고 그러면 바로바로 할 수 있게끔 이런 솔루션들도 굉장히 발달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미스터 쇼핑도 굉장히 그 기업들의 요구하는 수준들이 굉장히 이제 다양해지고 있는데 최근 들어와서 이제 그 글로벌 기업들이 강화하는 거는 구매 이후에 그래서 구매 이후 혹은 판매 접점에서의 어떤 세일즈가 끝나고 나서 후속 조치에 대해서 굉장히 그 글로벌 기업들은 중요하게 여깁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후속 조치. 포르쉐를 갔어요. 포르쉐를 우리 미스터 쇼퍼가 뭐 포르쉐를 사러 간 건 아닙니다. 그러나 어쨌든 간에 구매 상담을 해요. 판매 사원과. 그리고 이제 고민 좀 해볼게요 하고 나와요. 거기서 뭐 가부를 결정하지는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판매 사원이 남겨진 연락처를 통해서 후속 조치를 하는가. 그죠? 그래서 뭐 카톡으로 메시지를 보내준다든가 혹은 그 전화번호 문자 메시지를 보낸다든가 이렇게 이제 꼭 그걸 하게끔 돼 있어요. 그걸 굉장히 강조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걸 통해서 이제 실제로 구매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나 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후속 조치. 자,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꼭 구매를 안 했지만 우리 매장을 떠난 고객들에게 후속 조치를 하는가? 그러려면 뭐를 알아야겠어요? 그 고객의 연락처, 최소한 이메일이나 핸드폰 번호를 남게 합니다. 뭐 다른 개인정보는 필요 없어요. 그것만 있으면 돼. 그래서 그걸 통해서
정기적으로 문자를 보내기도 하고 해요. 제가 그 전에 이제 삼성 자동차를 한번 방문했는데 그 판매사원은 아직도 연락이 와요. 아직도 한 달에 한 번씩. 그다음에 그 BMW 직원도 저한테 연락이 와요. 아우디 직원도 연락이 와요. 자, 이런 식으로 이 후속 조치에 대해서 근데 그게 딱 타이밍이 맞으면 제가 차를 뭘 살까? 이런 타이밍이 딱 맞으면 구매도 이루어질 수 있겠죠. 어쨌든 이런 식으로 이 미스터 쇼핑을 활용하는 기업들의 수준이 그다음에 그 이용 방법이 굉장히 정교화되고 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일반적인 미스터 쇼퍼가 아닌 좀 프로페셔널한 미스터 쇼퍼를 요구하긴 합니다. 그래서 분야에 따라서는 좀 특별한 경험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요구하기도 해요. 그래서 호텔 미스터 쇼핑을 한다. 그랬을 때 여러분들 호텔을 1년에 한 번도 안 가는 사람을 미스터 쇼퍼 보낼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만일 그 호텔 미스터 쇼핑을 하게 한다면 최소한 1년에 한 10일 이상은 해외 여행을 한다거나 평상시에 호텔 지방 출장을 가면서 호텔을 많이 이용해 봤다거나 어떤 호텔 관련 일을 하시다가 퇴직하신 분들이거나 혹은 경영 어떤 임원이나 기업의 이런 출신자들 왜냐면 그런 분들은 이제 다양한 호텔을 경험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분들을 일부러 수소문해서 찾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럭셔리 고가의 브랜드를 할 때는 또 마찬가지로 그런 스펙을 원해요. 주부님들 중에 그런 명품을 1년에 한 번 정도 구매를 해보신 분이거나 어쨌든 이런 그 고객들의 어떤 그 수준들이 미스터 쇼핑을 도입하는 기업들의 수준들이 기왕하는 거 좀 더 효과를 내자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이제 요구 조건도 까다로워지고 이런 상태입니다. 어쨌든 이 미스터 쇼핑 비즈니스는 마케팅 리서치의 한 분야이지만 나름대로 특화된 시장으로서 MSPA라는 전 세계 협회가 존재할 정도로 틈새 시장으로서 굉장히 가치 있는 이런 일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MSPA라는 협회에 지금 국내에는 한 2개 회사가 가입돼 있고 저는 2011년서부터 지금까지 약 9년 정도 MSPA AP의 회원사로서 제가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재작년까지만 해도 저밖에 없었는데 최근에는 한 개 경쟁사가 생겨서 그 회사가 지금 같이 국내 시장을 나눠 먹고 있어요. 할 수 없죠. 어쨌든 매년 저는 이제 그 컨퍼런스를 가서 그 회원사들과 이제 교류도 하고 또 작년에는 이제 국내에서는 인터컨티넨탈에서 11월서부터 2박 3일 동안 전 세계에서 약 한 70명 정도가 참여를 해서 다행이죠. 코로나19 나오기 전에 어쨌든 간에 70명이 한국을 방문해 주셔서 제가 호스트로서 그분들을 접대를 했고 또 컨퍼런스를 주관을 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 그 미스터 쇼핑이라는 처음 접하신 분도 있을 거고 이게 뭐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지만 알게 모르게 많은 기업들, 특히 글로벌 기업들, 세계적인 기업들은 고객 경험 관리를 측정하는 프로그램으로 활발하게 도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 이제 마지막으로 소개해 드리는 거는 과연 누가 미스터 쇼핑을 활용하는가? 그렇죠?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세요? 미스터 쇼핑을 도입하는 분야는 어디가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네, 한번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은행, 금융권입니다. 금융권, 그렇죠? 미국 같은 데는 우체국 전문 미스터 쇼핑, 그러니까 우체국만 전문적으로 하는 미스터 쇼핑 회사가 이렇게 특화가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그 각종 콜센터 같은 데도 미스터 쇼핑이 도입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전자상거래를 하고 있는 온라인 쇼핑몰 같은 데서도 미스터 쇼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활용할까요? 전자상거래, 온라인 쇼핑몰. 혹시 가짜 상품을 파는 건 아닌지, 그죠? 상품을 허위로 올려놓고 있는지는 아닌지, 이런 것들도 미스터 쇼핑이 가능합니다. 특히 요즘 배달 많이 하고 있죠. 배달 전문점. 그 배달 전문점도 얼마든지 미스터 쇼핑이 가능하고 또 정부 기관 단체들도 미스터 쇼핑을 많이 활용하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지방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정부 단체들도 많이 하고 있고 또 병원도 합니다. 병원. 제가 이제 해본 병원은 이제 그 삼성의료원, 네, 특정 부위. 그러니까 어떤 데냐면 그 여러분 셔틀버스 있죠, 셔틀버스. 이걸 또 그 삼성의료원 관련된 기관에서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셔틀버스가 얼마나 고객들에게 제대로 서비스 있게 운영이 되는지, 호텔도 마찬가지예요. 호텔. 그래서 운전기사별로 이게 또 역량 차이가 있더라고 해보니까 어쨌든 이런 것들은 이제 개선하기 위해서 미스터 쇼핑을 도입하게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프랜차이즈 회사들, 그렇죠? 직영점, 가맹점들. 아마 요 시장은 점점 확산이 될 거예요. 프랜차이즈 회사들. 왜냐면 슈퍼바이저들의 어떤 기능을 아웃소싱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프로젝트가 이제 바로 미스터 쇼핑이기 때문에 슈퍼바이저들의 어떤 역량을 보강해 줄 수 있는 게 이제 바로 미스터 쇼핑입니다. 그래서 현장의 어떤 그 데이터를, 그죠? 미스터 쇼핑 보고서를 보고 슈퍼바이저들이 가맹점주 교육을 시킨다든가 뭐 지도, 그죠? 컨설팅을 해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보완해 주는 게 이제 미스터 쇼핑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많은 산업에서 미스터 쇼핑이 도입이 가능합니다. 뭐 프로모션 에이전시, 레스토랑, 영화, 여러분 영화 재밌겠죠? 영화, 무비 시어터, 그다음에 레크레이션, 그러니까 저기 여러분 이렌 저기 그 놀이공원 같은 데 있죠? 놀이공원, 그죠? 재밌겠죠? 에버랜드 뭐 이런데.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거는 제주도에 있는, 제주도 조문에 있는 믿거나 말거나라는 그런 놀이공원도 하고 있어요. 그건 이제 글로벌에서 운영하고 있는데 계속 한 달에 한 번씩 해달라고 요청을 받아서 제주도에 있는 놀이공원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고객 접촉 서비스들을 쭉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공공교통 서비스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피트니스 센터 가능하겠죠. 헬스 피트니스 센터, 뭐 기타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미스터 쇼핑을 하고 있어요. 헤어 사롱도 하고 있고, 영국 같은 데는 여러분, 한국에는 이제 이런 회사는 아직 없지만 영국은 뷰티 전문 미스터 쇼핑 회사가 있어요. 뷰티 전문. 요즘 이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크루즈 산업이 휘청휘청 하고 있는데, 코로나19 이전에는 크루즈 전문 미스터 쇼핑 회사도 있어요. 가장 그 미스터 쇼퍼들이 하고 싶은 분야가 바로 크루즈 미스터 쇼퍼예요. 근데 지금 이제 코로나 때문에 어떻게 될는지 참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이런 식으로 고객을 상대로 하는 분야에서 다양하게 활용이 되고 있는 게 이제 바로 미스터리 쇼핑입니다. 여러분도 처음 아셨죠? 이런 게,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한국 시장도 이게 제대로만 알려지고, 그죠? 제대로만 알려지면 많은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미국에서 2010년도에 미국 시카고에 컨퍼런스를 직접 갔을 때인데, 그때 한 그 여성 CEO가 자기네 사례 케이스 스터디를 발표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회사는 바로 시니어 일자리 창출을 하는 미스터리 쇼핑 회사였어요. 그래서 은퇴자들을 미스터리 쇼퍼로 교육을 시키고, 은퇴자들을 일자리 창출을 하고 수익을 생기게 하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분들이 하는 데는 뭐 그 은퇴자와 관련된 기관들, 그죠? 이런 것도 가능하겠죠. 또 일본의 한 저희 파트너 회사는 요양원 전문 미스터리 쇼핑 회사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이제 코로나19 때문에 요양원이 굉장히 취약 지역으로 많이 노출되고 있는데, 자, 요양원 공공 서비스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가? 혹은 뭐 병원 서비스를 어떻게 개선할 건가? 이때 이제 바로 미스터리 쇼핑 제도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어요. 여러분 이제 실버 산업이 발달되어 있는 일본은 이런 식으로 뭐냐면 요양원 전문 미스터리 쇼핑 회사도 있을 정도로 이런 다양한 산업에서 고객 경험을 개선시키는 프로그램으로 미스터리 쇼핑이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떻게 재밌겠죠? 관심 있죠? 저도 이제 미스터리 쇼퍼로 자주는 아니지만 가끔 이제 제가 우리 프로젝트 매니저들이 해달라고 요청이 와요. 주로 이제 공항 쪽, 인천공항.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인천공항에 있는 면세점 구역을 미스터 쇼핑을 하려면 출국을 해야 돼요, 출국.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백화점 같은데 로레알을 저희가 했는데, 이 출국자들을 찾는 게 보통 일이 아니지만 다 합니다. 하게 돼 있어요. 막 사람들 막 출국하는 사람들 막 찾아갖고 막 부탁을 하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화장품 공짜로 없잖아요. 그거 살려면
비싼 건 몇십만 원짜리도 있습니다. 어쨌든 자기 부담 조금 하고 하실래요? 그러면 다 해요. 웬만하면. 근데 저 같은 경우도 이제 그 면세구역에 있는 이제 몇 개 매장을 해본 경험이 있습니다. 자, 특히 이제 주류, 여러분 공항에 가면 이제 양주 파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 다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고객을 상대로 하는 모든 업종에서는 미스터리 쇼핑을 하는 차별적인 경험을 추구하는 기업들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대개 보면 그런 회사들이 지속 가능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자, 코로나19 이후에 많은 기업들이 위기에서 무너지는 기업도 있을 거고 새롭게 도약하는 기업도 있을 거예요. 자, 이게 이제 바로 고객 경험 관리를 장착을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시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 프랑스 파트너 회사들은 저희한테 설문조사를 요구한 게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자, 앞으로 코로나19 이후에 어떻게 우리가 고객들을 고객들의 생각을 읽고 앞서서 고객들의 경험을 창조할 것인가에 대한 설문지를 만들어서 저희한테 한 14명 정도를 참여시켜달라, 설문을 좀 해달라고 이제 합니다. 그래서 전 세계의 명품과 관련된 구매객들을 대상으로 미스터 쇼핑을 하는 기업들이 자료를 수집해서 데이터를 지금 만들어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사업하시는 우리 원호님도 아까 제가 다 줌을 통해서 어떤 분들인지 대략 파악을 했는데 지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자, 그런 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 기존 고객, 신규 고객, 그렇죠? 자, 기존 고객을 놓치고 있지는 않았지. 이런 것도 생각을 해보시고, 또 신규 고객을 창출하려면 어떻게 이제 그 기존 고객을 만족시킬 것인가,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현장에 있는 소리를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미스터 쇼핑이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폭넓게 활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5주차 우리 중앙대학교 산업창업대학원 5주차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 오늘 줌에서 만난 분들 반갑고 빠른 시일 내에 캠퍼스에서 뵙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